암으로 고통받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제가 27살에 위암 진단을 받고 2년째 투병적인 환자의 입장에서 위로가 되었던 말들과 듣고 상처가 되었던 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되었던 질문이나 말들을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본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상처받았던 말들은 무슨 암인데? 에이, 그 암은 괜찮아 등 위로를 하고 싶어서 해준 말이겠지만 정확히 저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로 그 암은 무조건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암은 암일 뿐입니다. 착한 암, 나쁜 암 이렇게 위로를 건네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그 암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5년 생존율이 높은 암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얻은 사람이 암 종류나 형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존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0.1%의 확률로 생존율이 낮은 암이 오히려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몇 기인데 에이, 그 정도 기수는 괜찮다 등 기수에 관한 말입니다. 우선 암을 최근에 진단받은 환자에게는 기수를 물어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병기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술을 한 이후에 병리학적 병기법으로 최종 진단됩니다. 그러니까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조직 검사를 한 이후에 병기가 최종 진단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4기 환자에게는 기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질문 자체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기 환자처럼 전이가 된 상태의 암 환자에게는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관에서 말하는 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병기가 무엇이냐를 암 진단받은 직후의 환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특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수술 전에 1기, 2기로 보여졌지만 사실은 수술을 해보니 4기인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를 얘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하고 그리고 그걸 답할 때도 환자분이 어떻게 말하면 이 상대방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하며 말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수에 관한 것은 먼저 말하지 않는 한 집요하게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기수와 관련된 수술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수술하면 끝난 거 아니냐 등의 질문도 연관되어서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암 환자가 모두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럴 때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유리잔에 투명한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 검은색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다고 상상해보면 떨어뜨리자마자 발견해서 바로 퍼내면 아주 많이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잉크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퍼내도 그 투명한 물이 검은색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퍼내는 행위 자체가 수술이고 남아있는 물 중에서 희석을 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물을 넣어주고 투명해질 때까지 그게 항암치료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기타 치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희석하고 많은 치료를 해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색 잉크는 남아있고 이게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오히려 더 긴 여정이 되고 암 환자에게는 재발과 전이를 언제든 조심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은 단지 시작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암 종류나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은 당연하고요. 개인적으로 암 환자들을 위한 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좀 비교적 어려 보이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관심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앳되어 보이고 저는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 탈모가 있긴 했지만 완전히 벗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남아있어서 무슨 암이죠? 기수는 대략 0기? 1기인가? 젊으니까 괜찮다
라는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긴 했지만 사실 저의 기수는 높았고 그리고 그런 말들을 걱정되어서 해주신 건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저는 이러한 남이고 이러한 기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해줄지 몰라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혹은 젊어 보이니까 괜찮다라는 말은 좋을 텐데 그게 어떻게 전달되냐에 따라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말고도 아마 많은 암환자분들이 공감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환자에게 네가 뭐뭐를 해서 암에 걸린 거 아니야? 그러게 왜 그랬어? 왜 너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걸렸냐? 이렇게 계속 원인을 환자에게 계속 집요하게 물어본다 혹은 뭔가 단정지어서 네가 뭐뭐해서 그래,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암에 걸리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평소에 뭐뭘 했으니 그랬겠지, 아니면 과거에 너 뭐 이런 거 했었어? 등 원인을 너무 환자에게 모든 과거 행위가 너로 인해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 모든 게 네 책임이다 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자괴감과 슬픈 감정에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슬퍼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슬퍼하는 환자에게 그러한 원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몰아붙인다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속해져 있는 젊은 청년 암 환자들 모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모든 원인이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암 환자로서 듣고 싶었던 말이나 위로 이런 건 어땠을까요? 일단은 너무 무서우니까 위로를 듣고 싶을 거예요. 위로라는 달콤한 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많이 속상하지,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어줄게, 이렇게 지속적인 말을 해주고 응원을 해준다면 많은 환자분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이후에 제가 수많은 연락과 질문들이 받았는데 이게 어떤 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어떤 암 환자분들은 암을 진단받고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 또한 웬만한 분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정말 친한 지인과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초반에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서 회사에 휴직을 내야 했고 그리고 사실을 알려야 됐기 때문에 회사 동료, 지인, 직장 동료, 동기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락을 답하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연락을 아예 해주지 않고 나중에 조금 다 지나고 나서 수술도 끝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네가 너무 걱정이 됐지만 네가 힘들까봐 연락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이렇게 오히려 그 초반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락을 주셨을 때 정말 고맙더라고요. 업무적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정말 나를 걱정을 인간적으로 해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많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위로라는 것이 꼭 말로만 표현이 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제 친구 중에 회사 동기였는데 그 친구의 행동이 정말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주고 정말 감사한 행동을 보여줬었는데 이때가 제가 수술을 받고 이제 막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였어요. 친구가 연락을 줬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서 4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서 나중에 혹시 서울에 들릴 일이 있으면은 주말에 나 보러 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몇 분 뒤에 알겠어, 오늘 보자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마침 본가 서울에 오는 건가? 라고 그래 하고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왔고 그리고 만났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났고 엄청 큰 꽃 바구니를 들고 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당연히 서울에 들릴 일이 있어서 저를 보러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제가 보고 싶다, 나중에 올 일이 있으면 들려줘 이렇게 한 거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출발을 해서 꽃바구니를 사서 출발을 해서 저를 보고 또 금방 내려갔어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나를 걱정하는 지인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던 많은 일들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항암 치료를 할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고 병원까지 와주고, 그리고 물론 코로나 기간이라 환자분들과 방문자 간의 그 접촉이 거의 불가했어요. 그래도 병원 입구까지 와줘서 잠깐이라도 보고 잠깐이라도 얘기를 나눈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가끔은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저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외로운데 걱정스러운 연락만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슬프고 아프기만 해야 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오히려 즐거운 얘기를 가지고 연락을 준 친구들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편지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지인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재 개그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지인이 편지를 보내줬는데 여기 재미있는 네가 좋아하는 아재 개그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쫙 써줘서 보내줬는데, 그렇게 피식 웃게 하는 그런 편지들과 메시지들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슬프고 우울하고 웃고 싶을 때면 그런 편지들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로의 말들을 해주시는 지인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특히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가장 명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었던 거는, 이런 고마운 지인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할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침 일찍 병원을 데려가주고 병원에서 기다려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한 걸 해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장 친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이런 행동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힘을 내게 해줬던 우리 가족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대본을 쓰고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읽어드리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나눠봤습니다. 혹시 저처럼 가족이나 지인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또 어떻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 또한 제 주변에서 지인과 가족들이 암투병 생활이 오히려 이전 생활보다 더 좋았던 사람도 있고 더 힘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원활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이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관계로 이어져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니 씨였습니다.